안녕하십니까. 2012년 이제 오늘이 11월 17일이네요. 이제 딱 98일 남았습니다.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100일 남으면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관연도 문제를 분석할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별도로 마련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한 번, 다음 달에 한 번, 그다음에 1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짜는 서로 조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오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한 약 15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을 알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왜냐면 그때 봤던 문제들에 대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면은 쉽게 좀 답안지를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0장 보호개전 방식 해놓고 이 밑에 안 적었습니다. 항상 뭐 1번부터 7번 적었는데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 뭐 몇 개를 적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뭐뭐 있었죠?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목차를 머릿속에 넣어놔라.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나중에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고 이쪽에서 좀 갖다 쓰고 저쪽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갖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보호개정기 쪽 하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때 한 8가지 정도 설명드렸는데 혹시 적어 놓으신 분 있나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이거 해놓고 나면 사진으로 찍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처음에 보호개정기 방식이 이제 구비조건이라든가 원리라든가 분류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서를 보통은 뭐 얘기를 하는 게 한 10번 정도 봐야 된다. 10번 정도 보면 책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중간에 뜯어집니다. 그럼 책을 뭐 2번 보신 분들도 있고, 2번 사가지고 보신 분들도 있고, 3번 사가지고 보신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책은 똑같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줄을 안 치고 그 하얀 공백에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게 눈에 싹 들어오게끔 그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 이 책에 어떤 내용인지 목차부터 보죠. 아,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가서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사실은 성배정공학을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장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나중에 갔을 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호개정기는 가장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서 배웠던 거를 다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보호개정기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고장전류 계산을 해야지 사고전류에서 보호개정기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호개정기가 동작해서 재표를 한다든가 뭐 과도 안정도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안정도가 뭔지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재표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앞에서 알고 계셔야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항상. 왜? 여러분들이 교재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요약한 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기본서 안에 어디 있는지 딱 그런 부분만 눈으로 보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아, 이게 여기 있던 내용을 설명했던 거구나. 그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기본서를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눠드린 키워드가 있었죠. 그건 여러분의 서브노트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거하고 매칭이 되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항상 들고 다니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드렸죠. 스마트폰에다 넣어놓고 지하철에서 아니면 밥 먹을 때라든가 밥 먹고 나면 시간 남으니까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때 PDF 파일을 열어가지고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 주의해야 될 거. 왜냐면 제가 많은 부분을 본다는 게보다는 저도 이제 강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강의해야 될 내용들을 자꾸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면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암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어제 얘기 들으시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24시간 주어져 있죠. 똑같이.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럼 우리가 지금 80세까지 살지 100세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24시간. 그 24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사용을 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시험장까지 제가 98일 남았다고 그랬죠.
그럼 98일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소비를 할 건지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100일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는데 50일 걸렸다. 그 다음에 25일 걸렸다. 그 다음에 10일 걸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10이니까 5일, 5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15, 15 맞나요? 5가 더 있겠죠? 한 번 더? 5.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든가 하면 한 번 본 거를 이때 보면은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럼 이걸 다시 또 시간을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주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날 시험장에 갔을 때 생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서브노트라도 그걸 보고 하는데 이제 키워드는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자꾸 얘기를 하죠. 뭐 발전기 보호 방식. 키워드가 뭐였죠? 제가 설명드린 게 생각나시나요? 처음에가 전개, 과단, 역발, 속주, 앞비. 전이 뭐였죠? 전기자. 전기자에 뭐가 있죠? 단락과 지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가 뭐였죠? 계좌. 계좌에는 지락과 상실이 있다. 과가 뭐였죠? 뭐 가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압억제부 가전류 계정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는 틀려도 상관없죠. 단락 후비보 이런 식으로 역상 발전기 모터링 이따 나옵니다. 속도. 그러니까 이제 저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앞에다 과속도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주파수, 앞. 이거 저는 전압으로 배웠고요. B는 베어링 이런 식으로. 이게 10개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에 나오는 순서란 얘기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주셔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서 또 보시면 전기자에 대한 단락보호는 어떻게 하고 지락보호는 어떻게 하고 계좌에 대한 지락보호는 어떻게 한다. 뭐 중첩식이라든가 브릿지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세부적으로 또 끌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근데 이제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운데다 놓고 여기서 뭐 해가지고 나가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왜? 한 장에다가 이걸 다 써놓고 그것만 들고 다니는 겁니다. 왜? 이 키워드를 외우는 것도 좋은데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 그림, 도표, 수식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에. 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빽빽하게 썼습니다. 이게 잘 눈에 보이나요? 적당하게 여기서 그림도 그려주고 여기도 수식도 써주고 그래야지 이제 중간중간에 미백이 있어가지고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런 방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답안지를 한번 써보세요. 10점짜리로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 보세요. 자기만의.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산에 계신 이제 부산 나이스 이제 손만석 씨가 지금도 동영상을 들고 계실 텐데 그분이 키워드를 보내주셨는데 참 잘 만들었다. 이분은 진짜 수업을 정석으로 듣고 몇 번씩 듣고 거기서 자기만의 키워드를 만들기 위해서 딱 그 책에 있는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뽑아서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쓴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왜 이런 의도로 썼을까? 왜? 그분만의 방식으로 외우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외웠던 것들을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수식을 결론을 외우는 방법이라든가. 왜? 저도 안 외워지니까. 제가 했던 노하우들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맞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방식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내를 해드린 거죠. 시간관리. 또 뭐가 있었죠? 어제 설명했던 키워드 중에 암기.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0일 동안 봤던 걸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봅니까? 예? 암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망각을 하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지금 저번 주에 했던 키워드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는데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얘기 듣고 제가 또 돌아가서 오늘 뭐 오후에 관연도 문제 때도 좀 설명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한 턴 돌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력계통공학 가서 또 나옵니다. 또 반복해 드리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겠죠. 하루에 한 번 10번 정도 반복해 드리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건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10번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한 3, 4번은 반복해 드리죠. 처음에 시작할 때 요약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과정 본문 설명하면서 해주고 그 다음 클로징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큰 틀을 보시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왜? 큰 틀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문제만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들어도 나한테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럼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예를 들어 지금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막 24시간 걸려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여러 개를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하게 되는 내용들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연도 문제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규반에서 관연도 문제를 분석해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른 학원을 가서도. 기본서반 6개월 듣고, 그 다음에 연구반을 듣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반을 듣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반을 듣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 좀 시간을 드리고자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학원 가서도 여러 과정을 갖춰서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방법들, 공부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는 누가 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와서 해줘봤자 저만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 제가 공부를 하러 옵니다. 네? 제가 배운 거를 여러분들 앞에 내세우면서 그걸 머릿속에 넣고 나중에 시험장 가서 쓸 수 있게끔. 근데 저는 거기에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같이 가자 이거죠. 제가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좀 같이 가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만나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PPT를 가지고 저번 주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만큼 이 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걔가 계속 반복을 해드립니다. 보호개전 방식, 뭐가 나왔었죠? 보호개전 방식의 구성이 주보하고 후비보호로 나눠진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은 뭔지, 사고 제거, 사고 확대 방지, 이런 부분. 기능은 뭔지, 기능 그림 생각나시나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짜리로 나오면은.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떤 그림이 있었죠? 단선도 있었고, 예? PTCT 있었고, 차단기 있었고, 이 그림 있고 또 옆에 또 뭐가 있었죠? 플로우 차트로? 첫 번째가 뭐 있었죠? 위에 생각나시나요? 전력 개통. 두 번째, PTCT. 세 번째, 보호계정기. 한정해가지고 돌아가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력 개통에서 PTCT 센서로부터 이상을 검출해가지고 보호계정기에서 차단기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서 차단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해서 그림 그려주시고 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보호계정기, 개통이상 검출, 사고 판정, 차단기, 사고 제거 등을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쓰시라고요. 보호계정기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3가지 분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동작 기구상. 두 번째, 동작 시간상. 세 번째, 용도상.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딱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작 기구상, 동작 시간상. 세 번째, 용도상. 그럼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구가 뭐가 있을까요? 2G, 3G, 4G 이렇게 나가죠. 그것처럼 얘도 유도원 판형, 정지형, 디지털형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넣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이 키워드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거기서 풀어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작 시간상, 뭐, 어떻게 해오라고 했죠? 4글자. 순정, 반정. 예? 옛날에, 보시면, 저희 아들내미가 한국사를 좋아하는데, 조선왕대 28조 왕을 다 외웁니다. 28조인지 뭔지. 영조, 승조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그냥 키워드로 이렇게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매번 책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 저번에 그 경복궁에 가서 이제 해설사한테 얘기를 하는데 막 물어보는 수준이 틀리더라고요. 다른 애 비해서. 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읽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거기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치고는 좀 심도가 높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니? 저는 나중에 그 한국사 쪽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걔는 꿈이 그거니까. 저희 둘째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맨날 오면 저를 가르쳐요, 이렇게. 아빠 이거 저 좀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조카가 있으면은 앞에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그냥 냉장고 옆에다가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이제 이거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서 가가 거거 이를 하면서 막 얘기해주고, 걔는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돼. 이것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자기한테 좀 와닿는 부분이 있고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와닿는 부분을 먼저 공부하세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 부분은 일단 놓으시는 거예요. 왜? 발성배전은 뭐가 있다고요? 송배전공학이 있고, 전력계통공학이 있고, 그리고 배전공학이 있고, 그리고 발전공학이 있어요. 발전공학은 아무리 들어도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 송배전은 반드시 해야 돼요. 60% 정도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도 반드시 하셔야지만 됩니다. 발전은 좀 시험 빈도가 지금 이번에도 안 나왔죠? 저번에도 안 나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는.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한 문제를 위해서 그 발전공학 책을 다 보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험에 나올 문제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송배전공학은 워낙 기본이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문제부터 보는데, 문제는 그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송배전공학은 제가 자꾸 중요하다고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래 스케줄상으로는 저번 주에 보호개전 방식이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주에 나눠서 하는 거고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순정 반정이 있기 때문에 순한시, 정한시, 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라고요. 그림 생각나시나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용도상은 단락, 지락, 그리고 주파수, 과전화, 부족전화, 탈저전화, 탈저보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기본서에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 보호개전 방식을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그럼 우리가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러겠죠? 발성배전이니까 발전기 보호 방식. 그 다음에 변압기로 해서 송전하자. 변압기 보호 방식. 그 케이블을 통해서 송전하자. 송전소 보호 방식.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 4, 5나 1, 2, 4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서 어떻게 돼요? 모선을 통해서 가죠. 그래서 모선 보호 방식. 거기에 이제 콘덴서가 달려있죠. 콘덴서 보호 방식.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전용 변압기를 통해서 가니까 배전 보호 방식.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뭐다? 발성배전 쪽은 발전이나 송전 쪽에 더 중요한 비중을 취하게 있기 때문에 배전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빈도가 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보호개전 방식에 적용을 할 때 뭐라고요? 송전선로에서는 송전선로 5글자 키워드 뭐였습니까? 송전선로 보호 방식의 키워드 과방거피제. 과가 뭐였죠? 여기 나와 있는 건 과전류, 방향 과전류, 예? 거리개전기, 파일럿, 제표로 방식. 그 중에 줄을 뭐로 쓴다고요? 파일럿 와이어. 파일럿 와이어는 뭐가 있었죠? 5개? 예. 그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표는 뭐였죠? 전력선 반송. 통신선 반송.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 마이크로파, 광파 개전 방식. 이런 표준 통방향 딱 나오면 이제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애워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키워드로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저조차도 이제 보호개전기를 한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부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 봤을 때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지 않는 이상. 자, 차동, 표시선, 방향 비교, 전송 차단, 위상 비교 이렇게 나왔죠. 이제 파일럿 개전 방식에서는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방식을 주보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보호를. 주보를 뭐를 쓴지, 이거 앞에 주보호, 후비보호가 앞에 있었죠. 이런 내용들. PCM 전류 차동을 한다. 표시선을 한다. 방향 비교를 한다. 그래서 압류 방위전 이렇게 또 외웁니다.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전송 차단 방식 이런 식으로 압류 방위전. 이렇게.
모둠전처럼 이렇게 막 김치전, 무슨 전, 해물파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모선보호는 또 뭐가 있는지. 모선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모선 제가 지금까지 10번 넘게 했는데 모선이 뭐였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알고는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 아, 이 사람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선의 종류가 어떻게 돼 있었죠? 나누면은 단모선, 복모선, 이중모선, 1가 2분의 12모선, 그리고 2부 스타일 모선, 이중모선에서 2부 스타일, 4부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딱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줄 수 있게끔. 그럼 먼저 큰 틀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모선 보호 방식 할 때 외워야 되는 거 6글자.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압, 뉴, 방이, 환차. 압이 뭐였죠? 전압 차동 방식. 유, 전류 차동 방식. 압류, 방. 방향 비교 방식. 위, 위상 비교 방식. 환, 환상 모선 방식. 차, 차단 모선 방식. 차폐 모선 방식. 예, 이런 식으로. 그게 뭔지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자. 먼저 이게 안 나오면 답안지를 못 쓰니까. 왜? 답안지 쓰는 방법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노출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하고 그림이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죠. 암, 뉴, 방, 공신별류기에 있죠. 발전기 내부, 외부에 대한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뭐라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교재는 조금 기본서에서 업그레이드된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저번에 6개월 들으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 또 기본서 또 나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교재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 중간에 관연도 문제 분석을 좀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좀 약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 부분 이해했다. 그럼 바로 연구반으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연구반 가서 왜? 자꾸 실력을 업그레이드 되니까. 왜? 저희도 보시면 그 학원 가면 레벨 테스트 하죠. 레벨 1부터 6까지 있다 그러면 테스트 해가지고 자기 만내 반에 들어가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학원도 한번 가서 들어보십시오. 자기만의 맞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는 좀 편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멀리 다니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방을 얻어놓고 집에 있는데 따로 방을 2시간 거리, 회사에서 2시간 거리에 얻어놓고 합숙을 했습니다. 맨날 퇴근하면 거기 가서 같이 공부하고 쪽방에 가서 자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생각을 몇 달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6명인데 그 중에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바로 2명이 합격을 못하고 있는데 저하고 그 위에 이제 하게 되면 또 몇 명 하면 그 중에 또 몇 명 이런 식으로 자꾸 스터디를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비율 차동 방식. 여기 변압기 있죠? 변압기 보호 방식을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거로 나눠질까요? 정기적인 부분하고 기계적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걸 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적인 보호 방식은 2개. 키워드 뭐였죠? 과비. 과가 뭐였죠? 과전류 개정 방식. 과전류 보호 개정 방식이죠. 비율 차동 개정 방식. 이렇게. 그럼 주보호는 뭐다? 비율 차동 개정 방식이 주보호가 되는 겁니다. 후비 보호가 과전류 보호 개정 방식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송전선 보호 방식에 보시면 PCM 전류 차동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주보호가 되고 후비 보호가 뭐가 되죠? 거리 개정기입니다. 왜 거리 개정기가 후비 보호가 된다고요? 이따가 이제 요거 다 설명드리고 오늘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게 거리 개정 방식입니다. 강의를. 거리 개정 방식이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후비 보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전기 아까 설명드렸고 변압기. 그러면 이제 기계적인 보호 방식이 뭐가 있었죠? 5글자. 뭐라고 해? 부, 충, 방, 유, 권. 부충, 방유, 권. 그런 것들을 자꾸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드리는 게 왜?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 다른 사람의 답안지에도 보시면 이 순서대로 거의 돼 있습니다. 부홀주 계정기, 충격 압력 계정기, 방압장치, 방압판, 유면 온도계, 권선 온도계. 그거에 대한 설명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책에 봐도.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답안지를 쓰는 요령은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돼 있으니까 이런 용도로 써주시는 게 애우기가 좋습니다. 자꾸 반복해드리는 거죠. 자, 배전설로 리크로즈 해가지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좀 빈도가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서브노트를 했던 거를 볼까요? 보호개전 방식. 이거 잠시만요. 이게 10장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던 부분들인데 그만큼 많이 참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대신 해드리는 거죠. 학원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시간을 줄이려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려고. 그리고 또 모르면은 모르는 걸 물어보려고. 자, 보호개정 방식의 기능이 어떻게 됐는지, 예? 보안유지, 신뢰유지, 역할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보호개정기 쪽에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PT, CT 이런 구비조건이 뭔다. 성과 후 적용. 이거 10점짜리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는 또 나옵니다.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다가 보면 예를 들어 25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내가 채울 게 없다. 이거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빈자리를 채워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1점이라도 더 맞아야지 되니까. 네. 59.9 예를 들어 720점인데 719점으로 제가 불합격한 사람들 3명 정도 봤습니다. 1점인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만 1점만 더 주면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가 몰랐을 때 모르는 거라도 갖다가 막 채워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하고 유사한 부분. 왜냐면 25점짜리는 이쪽 저쪽에서 갖다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5점짜리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느냐 항상 보면은 조금씩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갖다 좀 쓰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CT 부분에 대한 CT 부분도 2차 책을 개방하면 안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벡터도로 그림을 가지고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여기 딱 보면 나와있죠. 여기 보호개정기를 분류하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야죠. 1번 동작기구상, 2번 동작시한상, 3번 용도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도형, 전류력계형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온다는 얘기죠. 애우기 쉽게끔 자기만의 부분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 전류력계형이 어떻게 되는지, 가동철심이 코일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안 나오게 되면 유도형, 정지형, 디지털형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은 되니까요. 자, 순, 정, 반, 정 이렇게 반환시와 정환시를 합친 거 그리고 그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가지고 나면 벌써 이만큼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용도상 뭐 있죠? 단락지락 그리고 탈저보, 주파수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럼 보자 이거죠. 용도상 보시면 단락보, 지락보, 탈저보, 주파수 이런 식으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락, 지락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 내용들 옆에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키워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 발전기 보호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 전개가단, 역발, 속주, 압비. 예? 앞에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전개과단, 전기자에 대한 단락지락, 과부하도 있을 수가 있고 모터링. 이 수치까지도 안시 코드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알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상황에서도 듣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면 전개가단, 역불삭 쪽에 지금 여러분 앞에 연습장에다 계속 그거 반복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지금 저기에서 저준파괴 전기가 81번 아닙니까? 95번. 81이 맞습니다. 예. 81에 H하고 L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95 이상부터는요, 사용자가 세팅을 하는 커스터마이즈 번호입니다. 81R이 있고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써놨는데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베어링 과열 온도 계정기 38/49T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81 계정기가 맞고요. 송전선 보호 방식 하면 뭐라고요? 이 과방거피제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방거피제 여기 써주시고요. 파일럿, 표준 통마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걸 알아야지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제페로 방식. 제페로 방식에는 그러면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예, 그렇게.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다. 그리고 단상하고 삼상을 플러스 한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다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3, 4호에 쓰여지는 제표로 방식은 뭐죠? 예? 그럼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고, 단상 플러스 삼상이 있고, 다상이 있다. 그러면 한 칸 건너뛰고 1, 5, 4, 3, 4, 5, 7, 6, 5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일단은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우는 방법부터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는 쓸 수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채점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합니까? 답안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죠. 답안지에 그걸 썼는지. 동작 책무 나오는데 뭐라고요? 여기 단상, 삼상, 단상, 삼상, 다상 1, 5, 3, 3, 4, 5, 7, 6, 5 이렇게 오시라고요. 그런 걸 성실하게 다 써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모르면 일단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이걸 이렇게 외우면 좋겠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진짜 잘 해놓으셨습니다. 충실하게. 그분은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외우시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넘어가고요. 시퀀스나 그림은. 자. 자꾸 왜 반복을 해드린다? 왜? 이 내용을 뒤에 가서 또 보게 되는데, 저는 항상 첫 시간은 무조건 요약을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정신교육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일주일 동안 지금 어떻게 했는지. 왜 학원 갔다 오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와서 좀 후회하시겠죠. 저번 주에 내가 들었는데도 이게 머릿속에 안 나와 있구나. 그럼 어떡하냐. 다음 주에 가서 또 반복해드리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가서 얘기를 해드릴 때 그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지금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새로운 걸 보는 것보다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반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억지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죠?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시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암기하고 반복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자, 송전계통 보호 방식, 안정도, 적용, 뭐 이렇게 있었죠.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보기는 방한병, 주복을 어떻게 한다? 예? 압류 방해 한차,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성 방식, 차편 모성 방식. 이렇게 압류 방해 한차. 키워드만 먼저 나와줘라. 그럼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해서 쓸 수 있다. 모선 보호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일반 비해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뭐라고요? 부충 방위권. 이거 나오죠? 그런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 비과, 비율차동 개전 방식이 주보이기 때문에 비과로 나왔다 이거죠. 어떤 게 주냐. 아까 모선에서 압류 방위 한차라고 했죠. 왜? 압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전압 차동 방식이 주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주보가 나오는 부분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장 앞으로 써라. 근데 상황에 따라서 과비로 외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과전류 보호 방식이 있는데 얘는 후비보로 쓴다. 아니면 비율 차동 방식이 있는데 걔는 주보로 쓴다. 이렇게 안에 명시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기식 하면은 이제 여기서 비율 차동 계전기, 과전류 계전 방식, 부홀주 계전기, 콘서베이터.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이제 거리 계전기입니다. 이제 지난주 배웠던 것들이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나요? 왜? 시험장이 지금 98일 남았는데 지금 저번 주에 배운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100일 뒤에 저게 외워서 써지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일 동안 50일 동안 반복하고 25일 동안 반복하고 10일 동안 반복하고 5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2-3문제 정도를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책 한 챕터에 나오는 문제들이 그 정도 되니까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 문제들을 봐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배전공학이 끝나게 되면 전력계통공학 들어갈 텐데 전력계통공학은 좀 빨리 나갑니다. 왜? 송배전공학 때 다 배웠기 때문에. 배전 쪽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전력계통공학 빨리 넘어가요. 발전을 좀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어쩔지 모르니까. 그리고 필요가 시간이 되면 계산 문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둘 겁니다. 1장부터 송배전공학만 하루 동안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든가. 지금 전 동영상 강의 2012년 3월부터 했던 동영상 강의 때 처음을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무조건 그 챕터 송배전공학에 대한 챕터를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한 3주차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각 챕터에서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만 먼저 외워주십시오. 기본서 때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내가 어떤 걸 배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머리에 넣어놓고 외우셨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요. 바로바로 그 주에 할 거는 그 주에 해주고 다시 반복해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제가 그 방법을 바꾼 겁니다. 왜? 전체적으로 해줘봤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왜냐면 한 번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서 자기 한 번 들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저도 파악을 한 거죠. 왜?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왜? 물어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면,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틀렸구나. 내가 이해시키는 방식이 틀렸구나. 그럼 저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거리계정기를 뭐로 표현을 한다고요? 정의를? 여러 줄로 막 4줄을 된 것도 있고 3줄 된 것도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계정기 설치 전부터 예. 전까지 예. 거리를 전압 전류 위상으로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 방식. 예, 이게 가장 간단하고 좋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제. 예. 거리 계정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어떤 계정기들을 쓰죠? 과전류 계정기. 전류에 의한 과전류 계정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전압에 대한, 과전압이라든가 저전압 같은 전압 전류 또는 전력형 계정기를 쓴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거리를 이용한 거리 계정기. 거리 계정기는 뭐를 이용한다? 임피던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R은 I분의 V라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거리 계정기를 하실 때는 그러다 보니까 뭐죠? 계정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R을 이용해서 거리니까 임피던스죠. R을 이용을 하는데 뭐를 이용한다?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언더리치, 오버리치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R은 I분의 V니까 예? 전압 나왔죠. 전류 나왔죠. 사고가 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일선지락 시의 예? 조건 A상의 지락이 났다. 거기에 이제 고장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제가 일선지락 전류 계산할 때 4가지 스텝으로 계산하시라고 그러죠. 첫 번째 뭐? 예,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4개? 고대발전. 고가 뭐였죠? 고장 조건. 두 번째 대칭자법에 의해서 대칭분을 뽑아내려야 되죠. 발. 그리고 마지막에 전.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고장 조건의 기지값과 미지값으로 나눠서 이제 계산하는데 일선지락의 기지값이 뭐였죠?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A상이 지락이 났다. 지락 전류가 크죠? 근데 저는 지락 전류 모릅니다. 그러면 A상부터 보자 이거죠. 지락 전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압은 떨어졌죠? VA는 0이다. 이게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그럼 A상이 지락이 났으니까 A상으로 지락 전류가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B상하고 C상에는 전류가 없죠? IB는 0, IC는 제로다 이거죠. 근데 VB하고 VC는 전류가 나갔으니까 전압은 뛰겠죠.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리 계정 방식에서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념을. 그러면 이제 동작 원리는 R은 I분의 V인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V가 PTB죠. I는 CTB죠. 근데 이걸 PT분의 1에 CT분의 1이 되다 보니까 밑에는 PT로 내려옵니다. 항상. 요거 헷갈려지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게 R은 I분의 B니까 위에다 PTB를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 수식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라는 얘기죠. 자, 임피던스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친절하게 여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임피던스형 해가지고 그림 그려져 있고 중거리, 오음형 이렇게 해가지고 임피던스 1.각 이하, 모형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장거리, 옵셋 3단계 거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위에 토마트형, 렌치형, 폴리곤형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개념만 그냥 설명드릴 겁니다. 이 그림이 어떻다. 저번에 한번 질문이 나오셔가지고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쓸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답안지를 쓰는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거리 계정기는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거리 계정기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 수치가 나옵니다. 85%, 150%, 225%. 요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단락일 땐 85%, 지락일 땐 75% 이렇게 뭐 한전의 송변전 그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훨씬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걸 시험장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요거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거리 계정기 적용상의 문제점 8가지. 키워드 생각나시나요? 아분, 가전, 직동, 다타. 에? 거리 계정기 문제 나오면 뭐라고요? 거리 계정기 정의. 그리고 그림. 왜? 임피던스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고장점의 거리를 가지고 판별한다고 그랬으니까 단선도를 그려가지고 분리효과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 전원, 그리고 여기 전원 해가지고 분리효과를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림 나오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림. 왜? 여기 X라는 R과 이 X라는 고장점의 거리를 가지고 판별한다고 그랬으니까 크기 및 위상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 전압이고 여기 전류인데 그거의 크기 및 위상으로 판별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 그림. 이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식. 아까 PT분의 CT분의 1 해가지고 R은 I분의 V 해가지고 나오는 수식들. 그 분리효과 나오려면은 X1하고 X2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되는지 수식. 이런 것들을 이따가 보게 됩니다. 아분가전 직동 다타라고요. 아분가전 직동 다타. 아크 저항의 영향에 의해서 전원에서 전투로 간다. 분리효과. 가까운 지점 고장시. 가까운 지점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임피던스가 적으니까. 예? 지압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그랬죠. 사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전압은 떨어진다. 근데 보통 계정기들이 동작하는 게 전압형도 있고 전류형도 있는데 전력형 계정기를 쓰다 보니까 전압이 들어오고 난 상태에서 전류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전압이 0이 돼버리니까 얘가 그 토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작을 해야 될 때 동작하지 않아 버린다는 얘기죠. 이따가 오늘 설명이 됩니다. 정동작, 오동작, 정부동작, 오부동작. 이거 저도 이제 설명드리면서 막 헷갈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애원을 주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그 방법대로 애워주시면 이제 오래 간다는 얘기죠.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패턴이 틀렸습니다. 이번에 내가 설명을 해놓고 나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바꿨습니다. 또 다음번엔 또 바꿔지겠죠. 자, 전압 상실 시 오동작. 예? 오동작은 뭔다? 동작해야 될 때 동작하지 않은 거. 이렇게. 또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한 거.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언더리치, 오버리치 나옵니다. 거리 계정기에서. 이게 머릿속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언더리치. 밑으로, 언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 오버리치. 더 가버렸다. 이겁니다. 타상사고 시 오버리치, 다상사고 때 오버리치. 근데 저는 이거 직동 다타로 외웠다고 그랬죠. 왜? 언더리치, 오버리치, 언더리치, 오버리치. 이렇게 외우게. 왜? 순서를 그렇게 외우기 위해서 제가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왜? 이게 왜 언더리치인지, 얘가 왜 오버리치인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근데 답안지를 쓰다 보면 이 언더리치, 오버리치를 반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자기만의 암기 방식으로 외워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1호사 보호 계전 방식에는 주보호하고 후비보호가 있다. 근데 후비보호가 뭐라고요? 거리 계전 방식이다, 다. 주보호는 PCM으로 하는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방식, 또 반송 차단 방식, 이런 식으로. 뭐 PUTT 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전력선 반송 또는 PCM 전류 차단 방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송 저지, 저지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비교해서 저지를 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A접점이 있고 B접점이 있다, 이거죠. A접점은 사고 나면은 보내주는 거고요. B접점, 이 저지 방식 같은 경우는 뭐냐. 항상 보내주고 있습니다.
비접점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항상 비접점으로 보내주고 있다가 타 구간 사고면은 계속 보내주는데 자기 구간 사고면은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아, 얘가 떨어졌구나. 왜 비접점을 쓸까요? 어떤 토크가 없어지니까. A접점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토크가 있어줘야지만 그 시그널을 줘가지고 동작하는데 비접점으로 갔다라는 거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토크가 없으니까 그냥 끊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접점을 쓰는 방식들은 그런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서 비접점을 쓰는 겁니다. 왜? A접점을 쓰면 그 시그널이 안 돼가지고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지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레디얼 방식, 모선보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파수. 3, 4, 5 보호 개점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1, 5, 4, 3, 4, 5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제가 그때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한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요거 보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송전선 보호 방식은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방식. 1계열은, 2계열은 주보가 전력선 반송 제어, 언더리치 전송 차단 방식. 저지 방식이 있고 차단 방식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근데 후비 보호는 다 거리 개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선 보호는 뭐라고요? 1호사는 1과 2분의 12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3, 4, 5 같은 경우는 이중모선으로 한다는 얘기죠. 2부 스타일, 4부 스타일 이렇게 나오죠. 22,900은 2부 스타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전압 차동 방식이 주다 이거죠. 이중모선은 위상비교 전류 차동 방식이라고요. 변압기는 주보가 뭐라고요?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인데 후비보는 이제 거리 개전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과전류 개전 방식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1 개전기를 쓰고 YY 델타 쓰는데 주보는 고조파. 변압기에 이제 여자 도립전류에 동작하지 않게 비율 차동 개전기에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외우실 텐데 트감 고비만 외우십시오. 트감 고비. 트림 락법, 감도 조합법, 고조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이렇게. 그 방식들을 가지고 따로따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2단 거리 개전 방식. 네, 이렇게 나왔고요. 주보는 전류 차동 개전 방식. 뭔데? 고조파 억제식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3차측은 다 후비보. 이렇게 넘어가고요. 언더리치가 뭔지 한번 보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차 주보는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방향 비교 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였죠? 전력선 반송 제어, 언더리치, 전송 차단 방식. 이게 PUTT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2차 계열 보호. 1개월 보호고 이거는 2개월 보호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여기서 1개월 보호, 2개월 보호 나왔었죠?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전력선 반송, 언더리치, 전송 차단 방식. 반송, 방향 비교가 어디 나온다고요? 여기?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방식. 이런 식으로. 1개월하고 2개월로 나눠지면 1개월에 대한 보호는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자. 요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2차는 전력선 반송 제어, 언더리치, 전송 차단 방식. 요 앞에 키워드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이 밑에서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보호장치의 동작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개월을 했다. 민수 같은 경우는 3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2 out of 3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차단기 하나에 죄송합니다. 차단기 하나에 보호개전기를 3개를 썼습니다. 보호개전기 3개 중에 2개 이상이 동작해야지만 사고로 인식해서 동작하게끔 하는 겁니다. 왜? 하나가 동작해도 5동작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개 중에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알고리즘으로 또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계정기들을 쓰기는 힘들고요. 접점들을 여러 가지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특수 계정기들만 사용을 합니다. 발전기 보호 계정 방식, 전기자에 대한 전기자가 어떤 부분이죠? 발전기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회전하나요? 전기자가? 예? 고정돼 있죠? 그럼 계좌는 가만히 있나요? 회전하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회전 계좌 방식이라는 걸 나중에 발전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회전 전기자도 있습니다. 근데 왜 회전 계좌를 쓸까요? 왜 회전 계좌 방식을 쓰는 건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계좌가 회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쪽에 대한 RPM하고 수력 쪽에 대한 RPM이 틀려집니다. 작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회전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화력 같은 경우는 3600 RPM을 쓰는 거예요. 국수 때문에.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극수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수력 같은 건 크니까, 예? 극수가 이제, 예? NS는 P분의 120F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극수가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커져야지만 이제 주파수, P 값이 커져야지만 NS 회전 속도가 줄어드니까. 예, 극수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좀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거고, 조치방법, 비상정지 86-123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전기자에 대한 부분, 단락, 지락. 단락은 비율차동 계정이고, 지락은 비단위식, 단위식벽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직류준초식을 쓴다, 브릿지식을 쓴다, 계좌에서 나오듯이 얘도 지락보호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 가지의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식하고 비단위식, 이것도 헷갈립니다. 이건 뭐냐, 발전기에 차단기가 있냐 없냐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씁니까 했더니 뭐 잘 모르겠다, 차단기가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 본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답안지에 쓸 수만 있으면 되고 그거는 그 이후에 가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직류 집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브릿지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까지 그려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지락보호 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써주실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좌 상실 시 어떻게 되는지. 과외저부 숫자가 24입니다. 볼테이지 4Hz. 단락 후뷰보 51인데 V가 붙었습니다. V가 붙었다 보니까 이거 전압에 관련된 거구나. 50, 51은 전류죠. 50, 51 G는 지락과전류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작으니까 이제 소세력 계전기라고도 합니다. 51 V는 볼테이지 리스트레인트입니다. 전압 억제식 과전류 계전기.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보시면 그림을 이제 그려주실 때 100V 때는 이런 식의 특성 곡선을 가집니다. 80V 때는 이런 식의 특성 곡선을 가집니다. 50V에는 이런 특성 곡선을 가집니다. 아날로그는. 디지털은 그걸 비율로 해가지고 20%부터 80%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림을 그려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점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차별을 해드리는 건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의 답안지에 좀 차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답안지를 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모터링. 이건 뭘까요? 말 그대로 발전기가 모터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는 건 왜 발전을 못할까요? 힘이 없죠. 그럼 뭐냐? 원동기 쪽에서 입력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스팀이 들어와서 터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자기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옆에 발전기에서 전력을 갖다 써서 얘가 모터처럼 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전기가 모터링이 된다 이겁니다. 모터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방향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죠. 내가 발전을 해서 항상 송전을 하고 있었는데 발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전력을 갖다 쓰니까 전기가 거꾸로 들어오더라고요. 발전을 해서 나가던 게 거꾸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역방향으로 전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전력 계전기 32P를 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32Q는 뭐다?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그걸 다 이해하시기는 힘드니까. 역상은 뭐다? 두 개가 있습니다, 역상이.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습니다. 46은 전류입니다. 47은 전압이고요. 46이 불평형 전류 보호입니다. 여기다 47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은 여기다 이제 역상 과전류 보호해가지고 46. 그 외에 역상 과전압 계전기가 47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고. 왜? 이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구나. 채점자한테 신뢰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 점수를 이만큼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채점하는 사람도 채점하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과전압. 저전압은 숫자가 뭐였죠? 27. 과전압 59. 그럼 지락 과전압 계전기는? 여러분 나중에 보실 때 PT, CT 예?
59N입니다. 한전에서는. 민수에서는 64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냐면 앞에서 제가 PT, CT는 설명을 안 했는데 PT는 뭐죠? 변성기의 일종의 일단 변성기가 뭐죠? 성질을 변환하는 기기다. 딱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변성기는 뭐가 있다? PT하고 CT가 있다. PT는 뭐죠? 포텐셜 트랜스포머. 변압기다. 전압을 변압하는 기기다. 근데 우리는 PT라고 안 부르고 이제는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VT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T는 변류기, 전류를 변환하는 기기. PT에서 영상전압을 받아들일 때 쓰는 게 GPT라고 그랬죠. 그라운드 포텐셜 트랜스포머. ZCT라고 얘기했죠. 제로, 시퀀스, 커렌트 트랜스포머, 영상 변류기. 영상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락이 나면 항상 영상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9에 N자가 붙으면은 이게 영상이니까, 뉴트럴이니까, 이게, 여기서 보시는 지락 과전압 계전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속도 12, 주파수 81, 베어링 38 또는 49T. 이런 식으로. 송전선 보호 방식 나왔는데 뭐라고요? 과범거피제. 파일럿 개전 방식에 이제 표준 통마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호 방식의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냐 그랬죠? 표시선을 끌고 가는지, 예? 아니면 반송할 수 있는 반송 개전 방식을 쓰는지, 그 반송하는 그 부분을 뭐로 쓰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표시선에서 파일럿 개전 방식에 뭐가 있다고요? 표준 통마강이 있다고 그랬죠. 표시선을 직접 끌고 갔느냐, 여기 있는 반송 개전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력선을 사용했느냐, 통신선을 사용했느냐, 마이크로 부분을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광파를 사용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먼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개전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또 틀려지고요. 표시선 개전 방식에서는 압류 방해한 차 해가지고 전류순환 시, 전압 방한 시, 방향 비교 방식, 전송 트립 방식이 있더라. 아까 방향 비교 방식, 전송 트립 방식 앞에서 배우셨죠? 1개월, 2개월. 거기서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용어에 친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난 처음 보는 거다. 아니죠. 앞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드니까 일단 그게 나왔을 때 1개월이 뭐라고요? 1개월이 이걸까요? 이걸까요? 1개월이 방향 비교 쪽 있죠? 2개월이 전송 트립이었었고,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방향 비교, 저지. 2개월은 전력선 반성, 전송 차단. 이런 식으로. 자꾸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방향 비교. 예? 전송 트리. 이런 식으로. 반송파 개전 방식에는 반송을 하는데 거꾸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내준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비접점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게 왜? 저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대편 쪽에. 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그거를 이제 방향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든가, 위상을 가지고 비교한다. 위상. 하나, 둘, 셋. 같은 위상이다. 하나, 둘, 밑으로. 위상이 틀리다. 뭐 한 대는 반대로 흐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비교를 한다든가. 마이크로파를 보내준다든가. 마이크로파가 뭐죠? 제가 전자레인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형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광파는 빛입니다, 빛광자입니다. 그건 뭐냐? 광케이블에다 빛을 쏘면은 이렇게 갑니다. 빠른 속도로. 근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광파는. 왜? 빛을 쏘니까 전파 속도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뒤에 퍼세크. 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파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모드버스 통신은 19200, 9600, 뭐 38400 이렇게 하죠. 뭐 이더넷은 어떻게 되죠? 10메가, 100메가 합니다. 근데 광통신은 기가단위죠. 우리가 지금 왜 2G 쓰다가 3G 쓰다가 4G 쓰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USB도 전송 방식 보시면 1.0, 1.1, 2.0, 3.0 나옵니다. 그게 왜? 속도입니다, 속도. USB 그 포트가 틀려지는 건 USB의 속도, 읽고 쓰고 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요즘은 다 2.0 쓰는데 3.0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압기 보호 방식, 내부 보호, 외부 보호인데 정기적 보호,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계적 보호. 기계적 보호가 어디 나오는지 보자 이거죠. 기계적 보호, 부충 방유관, 모손 보호 방식, 뭐라고요? 압류 방위 환차.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쓴 겁니다. 요거는 또 다른 키워드에서 제가 드렸던 다른 키워드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신 겁니다, 지금. 여러 사람의 키워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교재에 맞춰서 이게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남의 답안지를 막 이렇게 탐내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 때 이 안에 이걸 내 답안지에다 갖다 써야 되겠다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갖다 쓰시고 지금은 그 애들이 어리면 어떻게 되죠? 걸음마부터 하라고 그러죠? 예? 먼저 걸음마 하다가 그 다음에 걷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뛰는 거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뛰려고 하다 보면 다친다는 얘기입니다.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차근차근히 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저한테 수업을 한 1년 정도 들으시면은 다른 학원에서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들으신 만큼 반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발상배전을 듣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1년 정도는 이제 감을 잡은 거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단축해 드리려고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배전선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교재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교재로 들어갑니다. 거리 개전 방식부터.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